모바일 정보통신 종합설계 1주차 이론입니다. 1주차 이론은 UDP 전달계층으로서 UDP를 이용하는 그 어플리케이션의 설계에 있어서 꼭 이해해야만 하는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전기 콘센트 있죠? 소켓을 이렇게 꼽습니다. 그러면은 소켓을 꼽으면은 뭐 그게 이제 배터리 충전을 시키기 스마트폰에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 꼽든지 어떻든 간에 소켓을 꼽으면은 스마트폰과 아래 전기를 전달하는 그 전기 시스템과 사이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소켓이라는 것은 그 스마트폰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요. 예,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예,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예, 인터넷이 이제 전달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IP 계층이 이렇게 있죠. 이 전달 계층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CP고 하나는 UDP입니다. 예. 그래서 소켓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요거죠. 요 어플리케이션과 요 전달 계층을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요 UDP 전달 계층으로 요 UDP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 어플리케이션과 이 UDP를 연결하느냐,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짜느냐 하는 그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 내용으로서는요, 먼저 소켓 프로그래밍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주차에 수행할 UDP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게 랩 1으로 수행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TCP건 UDP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뭐 지금은 거의 모든 정보통신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왜? 아래에 있는 하부 구조로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요, 무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도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결국은 무선 과거의 그 셀룰라망인 게 지금 4세대에서는 LTE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LTE란 것은 따지고 보면은 요 링크 계층에 해당됩니다. 요 계층에 해당되는 기술일 뿐입니다. LTE도 일종의. 그래서 모든
최근에 그런 정보통신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이 되느냐,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소켓, 이 소켓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됩니다. 소켓을 짜줘. 이 소켓을. 소켓을 이용한다는 거죠. 소켓. 그래야지만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쪽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을 시킬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와서 이 소켓을 통해서 역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소켓은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이게 이제 이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end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그게 이제 요거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요 사이를 연결하는 요 문입니다. 문. 요 프로세스와 요 프로세스를 연결하는 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켓이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엔드-투-엔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전달 계층이라는 이야기죠. 그 전달 계층을 연결하는 문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소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소켓을 다루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소켓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UDP 소켓이고요. 하나는 TCP 소켓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어쨌든 전달 계층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전달 계층 UDP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전달 계층 TCP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달 계층 UDP의 도움을 받으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은 unreliable 데이터그램 서비스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전달 계층 TCP의 서비스를 받으면은 신뢰성 있고 바이트 스트림 오리엔티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나중에 또 이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험 2와 실험 3에서 2주차, 3주차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내용은 다음의 그 예제 프로그램을 구현한 것입니다. 그 예제 프로그래밍은요, 클라이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갈 건데요. 스마트폰에 어떤 일련의 문자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 이제 키보드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제 손으로 이제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면은 스마트폰이니까요. 그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로 보냅니다. 서버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이제 스마트폰 두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하나는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하나는 서버 스마트폰. 그러면 그 서버 스마트폰이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이 보낸 그 메시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에코 메시지, 그 리시브드 데이터를 받은 그 메시지를 잘 받았다고 반사 메시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서버는 그 반사 메시지를 클라이언트에게 클라이언트 스마트폰 쪽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은 그 클라이언트 스마트폰은 서버가 보내온 그 반사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하는 겁니다. 요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것이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험 2에서는 UDP 전달 계층을 이용하는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실험이죠. 그럼 UDP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UDP는 클라이언트 스마트폰과 서버 스마트폰 사이에 커넥션, 어떤 연결이 없이 그냥 데이터를 내보내버립니다. 즉,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서로 상대방에게 내가 데이터를 보낼 예정이니까 너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사전 어떤 컨트롤 메시지 교환이 없습니다. 핸드세이킹 악수하는 게 없습니다. UDP를 이용할 때 보내고자 하는 측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상대방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넘버. 포트 넘버는 어플리케이션 번호를 가리킵니다. 그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의 번호가 다 있거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의 번호가 포트 넘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보내고자 하는 각각의 패킷에다가 상대방의 IP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넘버 이것을 붙여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보내는 패킷에는 보내는 사람의 IP 주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내는 사람의 어플리케이션 번호를 나타내는 포트 넘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보를 우리가 보내는 입장에서의 IP 주소를 소스 IP 주소라고 하고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의 포트 넘버를 소스 포트 넘버라고 이야기하고 목적지 받는 측의 IP 주소를 데스티네이션 IP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하고 받는 측의 어플리케이션 넘버를 나타내는 포트 넘버를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받는 스마트폰에서 그 패킷을 받아가지고는 보낸 사람의 IP 주소를 추출을 합니다. 또 보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넘버, 포트 넘버를 추출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수신한 패킷으로부터. 자, 이렇게 UDP를 사용하면은 UDP를 통해서 보낸 패킷은 중간에 분실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개의 패킷을 보냈을 때 뒤에 보낸 게 먼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UDP를 사용한다는 것은 데이터그램을 보내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을 보내는데 unreliable하게 보내는 거죠. 예, 중간에 분실될 수가 있으니까요. out of order, 순서가 뒤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UDP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 데이터그램을 여러 개를 이제 보낼 수가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통신을 제공합니다. 예, UDP를 사용하는 경우에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소켓 상호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램은 항상 서버부터 먼저 돌아가야 됩니다. 이 서버는 어떤 서버의 IP 위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서버가 먼저 그 어플리케이션과 자기의 트랜스포터를 연결하는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포트 넘버, 해당 어플리케이션 번호를 X라고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그리고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서버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하죠. 그 역시 클라이언트 소켓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낼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서 이 서버 IP 주소를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의 포트 넘버 이거를 명시를 해서 이 데이터그램을 여기서 만든 클라이언트 소켓을 통해서 내보냅니다.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서버는 서버 소켓으로부터 클라이언트가 보낸 데이터그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는 리플라이 메시지를 만들어서 그 서버 소켓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이때 그 데이터그램은 클라이언트 IP 어드레스, 클라이언트 포트 넘버, 이것을 이 데이터그램에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는 어떻게 서버가 알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오는 그 데이터그램에는 요 헤더에 IP 헤더가 있는데요. 요 IP 헤더에 이 클라이언트의 IP 주소, 이쪽의 IP 주소, 그 다음에 이쪽의 포트 넘버, 이 정보가, 이 두 가지 정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가 이것을 받았을 때 클라이언트의 IP 주소와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를 추출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코 메시지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면은 클라이언트가 데이터그램에서 그 정보를 읽어가지고 디스플레이 해주고 클라이언트 소켓을 끝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의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플로우를 그려 놓은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서버 측에서요. 서버 측에서 이제 get IP 어드레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자신의 IP 주소를 알아내야 되겠죠. 이게 모바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IP 주소를 일단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어떤 스레드란 것은 프로세서인데요.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제 럼을 통해서 이제 실행시키면은 하나의 그 스레드가 만들어집니다. 그 프로그램은 이제 상세한 것은 이제 실험하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리뷰할 테니까 그때 정확히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흐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스레드를 만들어서 스타트 시키면은 시켜놓고 그 다음에 UDP 서버 소켓을 하나 만듭니다. 그 만드는 방법은 코드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의 포트 넘버를 명시를 해서 UDP 소켓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보낼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리시브 데이터, 받을 데이터요. 서버가 받을 데이터. 클라이언트가 보내오는 것을 받을 데이터를 저장할 버퍼 공간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그 리시브 패켓, 받을 패켓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 서버의 IP 주소와 서버 IP 주소는 이제 서버 스마트폰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상대방이 알려주면은 그냥 말로 알려주면은 받아서 그 서버 IP 주소를 입력을 하고 스크린 그 창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낼 메시지를 역시 입력을 합니다. 스크린 창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샌드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스타트 UDP 클라이언트라는 스레드가 실행이 되면서 저 클라이언트 소켓이 생성이 되고요. 소켓이 생성되고 아래 왔습니다. 클라이언트 소켓이 생성되는 코드는 그래서 아까 그 스크린에 입력한 그 메시지를 여기 받아와 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받아오고 서버 IP 주소를 스크린에 입력한 서버 IP 주소를 받아와서 요 형을 inet 어드레스 형을 바꿉니다. 그러고는 서버로 보낼 메시지를 어떤 바이트 값으로 변환해서 보내는데요. 그래서 send 패킷을 만듭니다. 근데 만들 때 그 메시지의 그 바이트형 어레이, 그 다음에 메시지의 길이, .length 이렇게 하면 길이가 명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IP 주소, 그 다음에 서버 포트 넘버, 요거를 이제 명시를 해서 UDP 소켓을 통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패킷을 서버에게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서버는 이제 UDP 소켓으로 들어오는 패킷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클라이언트가 보내주면은 리시브 패킷에 담습니다. 그게 요겁니다. 들어오면은 그것을 여기 공간에 만들어 뒀던 그 공간에 집어넣습니다. 수신한 패킷을요. 그래서 그 패킷 중에서 페이로드 내용 부분을 스트링 값으로 변환해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리시브 데이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에코 메시지를 생성을 합니다. 그 에코 메시지는 이제 뭐 이런 내용으로 리시브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자신이 get IP 어드레스는 자신이 send 에코 메시지를 보낸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메시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신한 UDP 헤더로부터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를 추출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포트 넘버를 알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그 에코 메시지를 데이터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포트 넘버 요거죠. 추출한 포트 넘버. 그 다음에 리시브 패킷으로부터 IP 주소를 추출한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의 어드레스가 됩니다. 거기에 에코 메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낼 send 패킷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UDP 패킷을, send 패킷을 서버의 UDP 소켓을 통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수신을 대기를 하고 있죠. 리시브 파켓 빈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서버가 보내오는 패킷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보내준 패킷이 클라이언트에 도착을 하면은 요게 작동해서 그 패킷을 수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신한 패킷의 내용 부분을 스트링 값으로 변환한 후에 그것을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와 같은 그 UDP 클라이언트, UDP 서버는 별도의 스마트폰에서 각각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2주차에 여러분들이 실험을 할 때 한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한 사람이 서버가 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2대의 스마트폰으로 클라이언트 역할도 자신이 하고 서버 역할도 자신이 하고 혼자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이상의 그 플로우를 갖는 UDP 소켓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랩1입니다. 랩1. 예, 랩1은 2주차에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UDP 클라이언트, UDP 서버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과제를 하고 또 종합 설계를 하면서 자바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안드로이드를 구글이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구글이 그 개발 툴을 만든 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 구글 스튜디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